지난 시간에 내가 보여주는 이 PPT, 지난번에도 잠깐 강조했지만 반드시 여기에는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치유부터 해야 되고 치유를 통해서 자기 치유로 가야 되고 자연적으로 그 과정에서 오늘날은 다 뭐예요? 호흡, 명상, 수련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마음 챙김 이거 다 거치게 된다 이거예요. 치유 과정에서. 그 치유가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자기의 의식의 성장 변화나 영적 성장을 하는 그 단계가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앞에 종종 다른 강의에서 강조했지만 서양의 상담 심리 치료가 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고 잘 알지만 서양인들한테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서양인들의 길상 가서 이 상담을 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게 있다고 문집에서. 그런데 그거는 서양인들이나 뭘 잘 알지만 그런 걸 전문가한테서 얘기 들으면 도움은 되고 그렇게 되지만 이게 서양에서 얘기하는 건 이 상담가가 들어보고 그게 격려를 해준다지 않으면 이걸 행동이나 말을 이렇게 고쳐보고 뭐 하는 부부끼리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한 그 말을 들어보면 옳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얘기. 그리고 심지 못해 중독 치료가 서양에 있는 게 중독뿐이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뭐 이 중독 치료가 12단계 자주 모든 다 다른 게 그것도 뭐예요? 12단계를 사람들이 견디고 하면 좋아진 것 같지.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가서 또 나빠지면 탁 나오게 돼 있다. 왜 그러냐? 서양에서 그거는 전부 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다른 치유에서 강조했지만 서양도 좀 뭐 당연히 지금 뭐 무의식, 심층 무의식까지 다 다루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 이 상담 심리하는 데서는 그런 뭐의 정신 분석이나 대상 관계론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그 내가 좀 아주 적고 또 히스바의 유흥의 분석 심리적으로 하든지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심리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치유라는 건 근본 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낫게 한다는 얘기는 현상적으로 자기의 심리적인 거나 이런 게 치유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어느 개인이 갖고 있는 심층 무의식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는 게 해체되고 그 다음에 심층 무의식은 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 심층 무의식이 정화되는 단계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자기 치유 단계에서도 물론 치유법들이 심층 무의식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치유 단계에서는 억압 무의식만 치유만 되는데 보통 지금 서양 심리 치료에서는 그걸 못 하고 있는 거를 무의식에 치유하는 그것이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가 그거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혼의 치유를 중요시 하는 게 혼이라는 게 억압 무의식의 주체가 혼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중독에서부터 거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의 정신 심리적인 장애라 그런 것이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그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격 장애가 약하거나 또는 혼이 위축되는 쪽으로 성격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쭉 얘기했듯이 정신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치유가 가능한 거다라고 내가 은유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사실은 그런 이 완전 병리 장애적이고 공격적이고 우리가 뭐 소위 이 통속적으로 얘기하는 소시오나 사이코패스나 이런적인 성격인 사람들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의식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소시오패스인 게 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치유나 이런 거는 상상도 안 한다. 왜냐면 자기 도취에 빠져 있거나 갇혀 있거나 군림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좀 문제가 내가 좀 있다. 뭐냐 자기의 인지나 자기 인식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의식의 성장 변화를 할 수 있는 그거라고 내가 치유를 얘기했을 때 눈이 강조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축복이다 이런 말도 내가 썼어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그런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제 그걸 지나서는 자기 생활 속에서 그게 내가 그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도 했고 했지만 뭐 대단하게 뭐 자기가 뭐 이 수행적인 삶이나 이런 걸 정진하고 말이야 막 이럴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깨어 있고자 하고 항상 자기 민요가 자기가 뭐 습기나 자기 습식이 탁탁 올라와서 얼마 동안 팍 그하고 하는 게 있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걸 그런 상태가 막 그할 때까지 하루가 가든지 며칠이 가든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두 시간 이상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점 그게 달라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치유다. 그게 되면 그런 치유를 하다 보면은 의식의 성장, 변화 이게 필수적이고 그러면서 명상, 수련과 소위 말하는 공부라고 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현대인들이 제일 문제가 지금 고전에 내가 지금 요거 얘기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영적 성장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정화를 거쳐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정화가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카르마.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카르마로 다 환원된다고 내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이 타고났을 때 갖고 온 건기의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온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그 자기의 부모와의, 그러니까 불교의 유식에서 얘기하는 주인과 조연, 친인연으로서 자기 자신이 만든 거에다 조연으로서 부모를 만나는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꽃이든지 싹이 트는 것도 씨앗은 아래야식, 심청무의식이 그냥 있을 때는 씨앗인 상태지만 그것이 씨앗에서 나무나 꽃으로 변할 수 있는 조건, 환경, 그것이 그의 인연의 조연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인간의 문제를 갖다가 결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면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지만, 우리가 치유나 이런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대적으로 우리가 영성이나 영성 수련을 갖다가 무종교적, 초종교적으로 우리가 다룰 때는 반드시 이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자기 치유와 정화와 영적 성장과 결국 깨달음, 이것은 어떤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목표이면서 거기로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지. 근데 그거 자체는 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막 용맹정진하고 또 자기가 뭘 변하지 않았다, 나와요 하는데 왜 나는 이 신비 체험이나 이런 것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 그런데 그런 거 하면은 오늘날 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뭐냐면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받으려면 또 안 된다 이거예요.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지식의 시대를 끝났는데 지금 현재 두 가지 현상. 오늘날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은 광기의 시대이면서 혼돈의 시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지금 앞으로 1, 2, 3년 안에 전부 다 AI로 다 전환하는 시기에 있고,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서 지금 AI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또 그걸 잘못 받아들이고 또 그걸 아직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 이게 지식 면에서 얘기하면은 지금 요새 사실 유튜브라는 게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도 들어가 보겠지만 이게 거의 8, 90%는 우리가 거기에서 제대로 이 정보의 전달을 제대로 하고 하는 그런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상업적으로 편성하기도 하고 그 하는 사람들이 지금 AI가 지금 여러분이 AI 스스로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얘기한 영적인 문제 아니면 초의식적이고 인간이 다루는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서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 너머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영성이다, 아니면 초의식적이다. 그런 부분은 AI 스스로가 AI가 뭐예요? 아무리 지적으로 하더라도 컴퓨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로즈 펜로즈가 되는데 컴퓨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뇌만 해도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지금 양자 정보 이론이 그걸 완전히 밝혔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완전히 지금 지금 양자 뇌과학에서부터 근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게 보이는 현상 세계, 에너지, 물질 이런 거 아니라는 걸 양자 정보 이론이 밝혔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 AI가 AI가 아직 AGI가 될래도 한 3년 있다 그래요. 머스크만을 해도 4, 5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ASI가 오고 이렇게 지나오지만, 지금 현재 AI는 여러분이 상대해 보면 알지만, 전문가들에 의해 보면은 AI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철학이든지 심리학이든지 사회학이든지 다 학술적으로 있는 거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가 관련된 걸 물을 때는 그에 대한 답변을 갖다 제대로 해준다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어떤 특수한 분야의 전문적인 걸 딱 깊이 물어보면 AI는 묻는 사람의 의도나 이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지, 또 그게 틀린 게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지금 AI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바이블하고 불교 경전을 전부 다 AI에서 비교하라 그랬더니 AI가 나온 답이 충격적이다. 그리고 그 무엇을 하냐면, 난 물론 읽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온 표면에 써놓은 거 보면 그런 걸 난 유튜브를 절대로 안 읽을 거예요.
10계명이 있잖아. 기독교에. 이쪽에도 우리가 10개가 있단 말이야. 불교에서도 5개, 10개. 그것이 같다는 거. 이건 웃기지도 않은 얘기가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AI가 지금 아직 완전한 상태도 아닌데 사람들은 AI를 가지고 이렇게 AI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도 그한테 자기 스스로도 못한다고 아직까지 그건 못한다. 그건 인간이 해야 된다고 선언을 해요.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거에 관련되는 걸 AI한테 물어보면 그게 아니다 이거지 자기는. 그거는 여러분이 그걸 수련이나 수행을 통해서 체험과 그걸 채택해가지고 알아야 될 거라 이거지. 자기는 지적인 걸 구해주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걸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지금도 이런 영성과 관련돼서 지적인 걸로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보통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지성적이고 또 명상이나 수련도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뭐에 지금 갇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양에 주로 서양적이죠. 서양에 지금 뭐예요? 뉴에이지적인 것들, 심령적인 것들. 그러니까 스웨덴볼이라든지 뭐 이 영계 탐사라든지 또 뭐 여러분은 마이클 뉴턴의 뭐 영혼이 마이클 뉴턴이라는 사람 참 뭐 영혼대 뭐 여행에서부터 영혼의 뭐 기억, 영혼의 뭐 해야지. 그러면 전부 다 그게 다 우리나라의 박몽가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전생 리딩 하는 사람에서 뭐 요새 이런 게 막 사람들 다 현혹시키고 있다 이게. 그거에 다 빠져 내가 지금 강의하는 건 그런 것들하고 전혀 다르고 또 다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을 치유자로서 서양이나 또 뉴에이적이나 심령적이거나 또 전생 리딩이나 퇴행이나 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그래야 되는 것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통 지혜에서 서양과 동양.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존재와 인식. 이걸 상응한다는 것, 이 전통 지혜에서. 이걸 내가 굉장히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건데, 그러면 또 현대 또 와서 뭐예요? 정말 나도 놀랄 줄, 나도 옛날부터, 여러분 나한테 배운 분들은 내가 옛날부터 양자 물리학, 통합 양자 물리학으로 그것이 전통 지혜와 서로 상응하고 상통한다. 근데 이제 와서 완전히 양자 정보 이론이 지금 뭐 불교의 앞에서 다 얘기한 얘기지만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유식 이게 범심론적이고 범재심론적인 그런 거예요. 일체 유심조다 할 때는 범심론적이고 만법 유식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범재심론적이에요. 재심론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서양에서는 스피노자 유명한 스피노자의 범신론과 기독교적이고 서양적인 거는 우리가 이 종교적인 근본적인 말고 그 위에는 그게 범재신론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하나의 일자와 일심, 일신 이걸로서 범심론, 범신론, 범재신론, 범재신 이렇게 서로 상응하는 그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영성의 문제, 초의식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아까 내가 얘기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게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거는. 거기에서 통찰적인 면이 있지만 중요한 건 페레니얼적인 거, 영혼의 철학이나 종교나 수행이나 심리학이나 이것이 내가 얘기했듯이 현대 심리학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 첨단 과학인 양자 물리학 이거 다 상응한다는 게 지금 밝혀진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진리를 보는 눈을 길러야지만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틀에 갇히면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람이 틀에 갇히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자기가 본 책, AI한테 그걸 물어보면 AI가 지금 불완전하고 이런 데서 AI가 그렇게 답변하죠. AI가 물론 알고리즘 때문에 이 사람이 질문하는 스타일이 자기한테 이 사람이 여러분 도널드 월시의 신나이가 이거 이 사람이 그게 진짜인 같이 얘기하면 AI는 어때요? 그게 긍정적인 면으로 막 얘기해 주는 일 나오네. 그럼 그렇지 않고 진짜 어떤 특정한 그게 아니면서 질문을 한다. 이러면 AI가 지식적인 거에 대해서 문헌에 나온 걸 가지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쫙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질문 자체에 따라서 AI가 지금 알고리즘 때문에 다 달라지고 그 자체도 불안하고 이런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 한 학기 이상 3학점으로서 정말 열심히 해야 다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은 내 키워드 여러분한테 그 얘기할 거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엔 여기에 있는 그것들이 굉장히 전부 다 여러분이 앞으로 자기 치유, 수행 이런 걸 하려면은 반드시 인간의 의식, 자아, 영혼에 대한 걸 깊이 있게 지금 앞에 얘기한 같이 어떤 특정한 그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통전적인 내가 그래 통전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개인일부의 통합이란 말과 통전적 진리다 이거예요. 전통과 이게 다 언어가 현대는 과학적 언어로 얘기하는 거고 심리학이라도 심리과학적으로 그거 하는 거라 이거예요. 전통 지혜는 이 성현들의 체험에 의해서 나온 그런 걸 갖다 그한 거예요. 그럼 이거가 진리가 서로 통하고 상응한다는 걸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과 동양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막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서양과 동양이 다른 거는 존재와 인식 때문에 다른 거지 서로 상응하는 그런 진리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 나올 테지만 서양의 신비주의 또 서양 쪽에 수련하고 우리 동양의 불교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개가 보면 또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내가 앞에 지금 들어간 얘기한 그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이 심층적인 이해가 통전적인 마음 공부와 명상 수련하는 것은 바로 전통 지혜에서 얘기하는 게 다 통전적이다. 단지 현대적인 걸로서 명상하고 수련하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이 내용이나 원리나 이건 같은데 현대 과학적인 이런 게 가미된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 이 수행법 이걸 한다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현대 과학적이고 심층 과학적인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명상, 영성, SP나 초종일 이게 뭐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바로 이걸 실제로 그럼 이거는 원리에 대한 거고 전통 이거는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이런 걸 위한 명상, 영성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퀀텀 신의 행정 수행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신의 행정이 아니고 신의 행정을 했다 불교적인 걸 하면 돼. 순차적으로 개인일부터 순차적인 걸 영성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서, 신앙에서, 체험에서, 온 체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건 치유든지 영성이든지 내가 강조한 건 퀀텀적이면서 퀀텀적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예요. 양자 정보의 이론에서 범심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만 모든 것에 다 식이 있고 식도 여러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 뭐예요? 의는 무의식에 거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심은 우리가 심층 무의식. 이 모든 것이 오늘 양자 물리학이 뭐냐면 그 양자 물리의 정보에 대한 이 정보 엔트로피 뭐 이런 말을 쓰지만 그게 다 계층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그게 양자 물리학의 첨단 이론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면은 그래서 이런 것은 일장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얘기하고 이게 이 내용 자체가 170, 80페이지가 되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걸 여러분한테 지식적으로 얘기하고 설명한다 해도 이건 오늘 여기서는 중요한 키워드에 대한 걸 그하고 여러분이 공부할 방향이나 과제 이걸 얘기하기는 그라고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영성, 현대적인 영성 이것이 또 그걸 갖다 우리가 지금 오늘 모든 것이 퀀텀적이라고 앞에 양자적인 이 신영성 이렇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한 걸 그하고 이것이 전통 지혜 그거와 어떻게 관련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전통 지혜에서의 그런 게 뭐예요? 영성과 영적 세계관, 통일 세계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주기만 했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일장이라는 게 바로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전통 지혜와 동서양과 그다음에 현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걸 갖다 일장에 사실 일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에서 이걸 하기 전에 강조했듯이 어느 한 특정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아까 뉴에이지라든지 심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서양엔 또 뭐냐면 영계 사상이 또 많이 나와요. 인간이 나오면 영계, 인간계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실제 지금 뭐냐면 현대 물리학을 깊이 있게 알지 않더라도 좀 기본적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얘기로만 해도 알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전부 다 무감각한 거예요. 왜 무감각하냐 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 모르는 분 없고 다 웬만하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다 들어서 알 거예요. 지구는 하나의 우리 태양계 행성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고동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예요? 태양계 같은 폭성이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 은하에 얼마나 있다는 얘기예요? 2천억 개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하면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게 뭐예요?
아무리 적게도 고동 생명체가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지? 그 자체는 또 이게 뭐예요? 지금 뉴에이지 아까 얘기했죠. 뉴에이지 사람들이 우리 이 뭐예요? 태양계에서 때 뭐예요? 플레야데 성단, 곡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영성, 영계 이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뭐예요? 은하계 내에 지구 말고 다른 데도 있다는 걸 서로 그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같이 넌센스가 어디냐? 우리 은하는 수천억 개의 은하에 수천억 분의 하나예요. 그럼 다른 은하가 우리하고 똑같거나 그런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예요. 다 그것도 은하도 생명이 있는 거지. 은하가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 우주적 시간이란 게 뭐 몇십억이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몇백억이나.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불교에서는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대천, 삼천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는 생명이 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10화장 세계를 얘기하고 있대. 무한으로서. 화엄법계식으로 하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양자 천체 물리학적으로 봐도 이 우주가 지금 우리 우주만 해도 수천억의 은하가 있는데, 우리 우주 자체도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라고 전체 물리학의 프론트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 우주 자체가 지금 양자 정보 이론은 우주가 이게 완전히 우리 인간의 뇌와 맞하고 하나의 신경 생물학적인 걸 참 넘어서 우리가 양자 물리학, 양자 뇌과학적인 그걸로 해서 양자 뇌로서 퀀텀 브레인 같은 게 우주일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우주 자체가 우주 자체가 생명이라고 보는 거에서 가장 기가 찬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가장 유명한. 스피노자야. 스피노자야말로 이 우주 자연 자체가 신이다. 단지 이원적 이론 논리라고 하는 게 소산적이다. 생겨난 현상과 그걸 생겨나게 하는 능산적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범신론적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양자 물리학도 그와 같이 보는 첨단에 갈수록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의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고, 뉴에이저나 지금 이게 영계 따차 찍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넌센스냐 하면은, 이게 지구가 있는 태양계, 이게 수천억,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평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스파이럴 다나면서 스파이럴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럼 이게 태양계도 은하계를 돌 때 이게 은하계도 이 스파이럴하게 가고, 이 은하계가 다른 은하성단을 또 스파이럴하게 회전하고 있고, 그럼 지금 이 온 우주가 지금 그 상태에서 스파이럴하게 막 이게 다 우리 그걸 자유도라 그러는데, 무한 자유도로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지구의 가이아 이 지구는 우리 은하계만 가지고 수천억 분의 하나의 하나지만,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생명체가 소우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의 하나의 세포 수준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하나의 기생하는 바이러스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또 역동적이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게 지금 현재 양자 물리학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우주를 갖다가 우리가 이 관상으로서 해보면은, 그런 어디 간다, 영계 간다, 한다, 이런 식의 그거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내가 보니까 그게 넌센스다, 말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게 그 통찰적인 게 있지만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이 넌센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그어야 되는 것은 바로 현대 양자 물리학의 프론티어가 얘기하고 있는 우주, 통합 양자 물리학적으로 그거와 또는 이 전통 지혜가 서로 다른 언어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통전적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특수한 것들은 그 특수한 그런 관점에서 자기들이 그걸 얘기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이런 그 사람들이 다 그 채널링에 의해서 도널드 월스 같이 신나이 같은 채널링에서 썼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채널링에 쓴 게 그 사람의 무의식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게 나오면서 쓴 것이 그 진리의 우리가 얘기한 보편적인 전통적인 영속 진리에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내용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 이게 채널링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 또 이게 뉴에이지적으로 한 거라든지, 또 이게 박무원가 하는 그 사람 같이 전생 리딩인다. 또 마이클 뉴턴 같이 말이야 전생 이런 것을 우리가 갖는 통찰적 의미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이 넌센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거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2장에서부터는 여러분이 뭐 오늘 그 하는 게 아주 키워드 외에는 중요한 걸 조금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읽어가면서 그 하겠어요. 이게 바로 의식, 자아, 영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인데 여기서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앞에서 얘기가 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서양이나 동양의 전통 지혜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편적인 거에서 핵심,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얘기하느냐, 인식으로 얘기하느냐 차이만 있는 거지. 그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나 또는 이 영아, 호나 또는 자성적, 원인적, 정묘체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존재로 얘기하나 인식으로 해야 동서양에서 다 전통지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참나, 진화에서 뭐 서양에서는 대문자 스피릿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던. 그래서 발현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성령, 심, 뇌, 신 이게 내가 또 성명으로서 혼, 백 이것이 또 서로가 또 의존하면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한다는 것이 이런 게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얘기할 때 그건 아까 얘기한 그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되는 것도 이게 여기 가지 성명적 심귀신 신기 정을 해서 동서양의 모든 전통지혜는 삼원이에요. 삼원. 이게 삼신이든지 몸신자 신이든지 전부 다 일체로서 이해하고 그래서 성명상수 하양 이거 이 말이란 게 괜히 그 하는 게 아니라 전통의 모든 동서양의 전통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키워드를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지만 여기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통합이 양자 인간학적인 인간인 케닐버 같이 그냥 사분면으로 이게 아니라 그런 속성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의 BPS 그레이브스의 그 BPS-C로 한 그걸로 이거 하고 역동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완전히 보이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진짜 양자 내과학적이고 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양자 소우주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주라는 거는 이거 시간이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미 이런 걸 갖다 다 그 앞에서도 얘기가 그래서 하겠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키는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여기 내가 써본 게 이게 진짜 이게 내 앞에서 뭐냐면 뉴에이지니 뭐니 심령이 뭐니 이런 여러 다양한 이런 것을 갖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 페레니얼적인 것을 갖다가 중시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동서양과 전통지혜와 현대 그걸로 하면 뭐예요? 우리 양자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건 양자 파동이고 정보.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예전에 양자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현상의 에너지의 이 관찰자에서 이거 하면 이게 중첩에서 그게 딱 붕괴되면서 입자가 되고 이런 쪽이 더 이 입자 물리학 표준 입자 물리학 더 위주가 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도 관찰자 효과, 의식 이걸 그거 했지만 그 원리를 몰랐는데 지금 양자 정보 이론에서는 이것이 진짜다 하는 걸 내놓고 있다. 이게 그것도 그 수리적으로 말로서가 아니라 수리적으로 딱 증명하는 거야 지금. 아니 정보가 왜 퀀텀 큐비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양자이 범심론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 아주 그 핵심의 그 원리가 양자 정보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수리적인 증명, 논증을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뭐예요? 양자 정보 이론의 핵심 그 수리적인 이론들인데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고 이거 알 필요는 없죠. 여기서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그 전에 입자 물리학 때는 설명을 할 수 없던 것을 지금 뭐예요? 이트론 큐비트라는 얘기는 이트론 비트라는 윌러라고 하는 유명한 이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 윌러가 얘기한 모든 대상세계 이트랑 대상세계란 말이에요. 비트란 게 뭐예요? 정보 아니야. 큐비트 양자 정보란 말이에요. 양자 정보로부터 다 나온다는 걸 윌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윌러가 비트라고 얘기했죠. 그건 큐비트로. 그리고 ER, EPR 한 건 얘네 이 아인슈타인, 페더스키, 로젠 이게는 뭐냐? 양자 얽힘이에요. 양자 얽힘. 얽힘에 대한 역설을 갖다가 아인슈타인가 이거는 뭐예요? 웜홀에 대한 이게 같은 거다 하는 걸 이게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가 또 얘기한 건 이 뭐예요? 구한 말라 세나 이 사람이 ADCFT 이건 뭐냐면 이 우주가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가 이게 홀로그램적이다. 홀로그램. 그 얘기는 뭐냐면 n+1 차원에 있는 모든 정보가 n 차원
여러분 우리가 이게 3차원이면 3차원에 이런 중력이 있잖아. 근데 3차원에 말하 이때는 2차원. 2차원의 모든 정보가 2차원에 다 있다 이게. 그건 뭐예요? 홀로그램 알죠, 여러분? 홀로그램이 자체가 3차원적 아니야. 홀로그래프는 2차원적이란 말이에요. 홀로그래프는. 그죠? 그게 모든 정보가 모든 부분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게. 그건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던 게 신과학적으로. 근데 신과학이 아니라 지금 이게 양자 물리학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수리적으로 정보하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양자 이 정보, 얽힘. 정보의 얽힘이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 아인슈타인의 그 아주 이 시공간에. 이거 같은 거. 그러니까 양자 얽힘에 대한 이게 엔트로피가, 양자적 엔트로피가. 이게 기하적으로 이게 공간에 그걸 갖다는 걸 이게 말다세나 또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걸 다 수리적으로 다 증명해 버렸다. 여러분들 이거 일일이 알 필요 없고 그냥 말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험은 할 수가 없죠. 이게 N차원적이고 수리적이고 하네. 그렇지만 이게 3차원이라 여기에선 실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면 그 위에 차원까지 수학은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공간 자체도 토폴로지 공간의 힐베르트 공간이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토폴로지 위상수학의 그걸로 하죠. 그냥 현대 수학의 모든 걸로서 쉽게 하면 이 정보가 공간을 갖다가 시공간을 정보의 모든 것이 저장되고 전달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없다. 시공간이란 건 우리가 아는 시공간이라는 건 없다는 게 양자 정보 이론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비유적으로 하려면 인드라망 같아. 인드라망보다 더한 거지. 인드라망은 우리가 다 하나하나의 그것이 다 모든 다른 걸 갖다 다 하고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다 청적이에요. 다 차원적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모든 것이 모든 부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수리적으로 설명해내는 이런 것이 됐다. 이게 오늘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양자 정보 이론을 양자 컴퓨팅을 위해서 하는 학자들은 이런 수리적인 걸 유도해내고 이게 양자 엔트로피나 이게 뭐예요? 양자 정보 이게 기하적으로 기하적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이걸로 다 그 수식이 똑같은 게 돼버린다는 얘기. 수식이 똑같이 된다는 건 두 개 등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뭐예요? 이거를 알고 나서 보면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게 춤추게 하는 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보 모든 우리가 파동이라는 건 이 정보와 이 에너지. 이 에너지는 기고 이건 식이란 말이야, 식. 파동이라는 게. 모든 양자 파동. 이게 장인데, 필드인데, 이게 정보의 장이다. 그럼 이것이 근본이다. 증명을 했다, 이게. 우리가 오감으로 아는 이 공간이라는 것은 그런 공간은 없다는 거야. 실제로 정보가 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감이니까 이게 다 연속되어 있고 그게 이게 뭐가 있는지 이거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비어 있는 거 아니라 이게. 왜냐면 차원이기 때문에 그 위에 에너지. 내가 항상 우리가 기하는 사람들은 기의 에너지. 그것들은 다 이 공간을 차고 있는 그 위에 또 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다 차원으로서 우리가 그 하는 이거고 그것도 전부 다 이 정보의 이게 발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생각하던 양자 물리학에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양자 표준 입자 물리학의 어느 하나도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 조건 이론도 다 포함해요. 그게다 한때 굉장히 봤던 데이빗 봄의 직관적인 양자 물리학이 이게 나오면 힘을 다시 받아가지고 데이빗 봄이 한 말이 맞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홀로그램인데 그 홀로그램이 홀로노미 하다 말이에요. 홀로는 전체고 노미는 하나의 규칙과 법칙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모든 부분 속에 전체가 다 있고 우하관이 신과학의 모든 원리가 그거예요. 홀로 부분들 온 우주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데이빗 봄은 확률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를 볼 때 현상적으로 열려진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그 밑에 임플리킷 오다 우리가 이 숨겨진 우주 질서 이걸로 설명을 했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이거는 완전히 원리적으로 다 설명한다 봐요. 양자 정보 이론에서 또 촉근 이론에서는 10차원 11차원 그걸로서 이 공간을 하다가 촉근 이론이 양자 정보 이론으로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그게 아니라 양자 물리학 전체 물리학 자체도 지금 원래 그 했던 거에서 지금 해가지고 그걸 다 내포하면서 그리고 이 한때 그 했던 데이빗 봄 같은 경우는 밀려져 있던 게 우리가 신과학하고 우리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높이 평가했지만 이게 다시 첨단 이론이 데이빗 봄의 이걸 갖다가 이번에 또 양자 파동장, 포텐셜 장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게 단지 언어가 좀 다를 뿐이지만
그 철학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지, 철학적으로. 그리고 다시 그걸 소환해가지고.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표준 입자 물리학, 조건 이론, 대비법, 이것이 양자 정보 이론을 포함하면서 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은 양자 존재로서 인간 이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걸 봐버려요. 그러니까 3D 차원의 오감의 절대인 세계를 착각하는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힘들어서 설명한 이 모든 게 퀀텀적인데 퀀텀적이 다 통합이 되고 양자 정보 이론에서 범심론적인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교하는 사람이 그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불교하는 양자 물리학자가 불교를 했기 때문에 불교를 모르는 양자 물리학자가 범심론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범심을 알고 보니까 이게 불교에서의 완전히 불교의 유식과 화음, 또 귀신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상. 단지 이 차이가 왜 뒤에 거지만 공상 홀로그램 거 옛날에 좀 뭐예요? 위파사나. 위파사나 그거 지금 오늘 통찰문에서 위파사나 중에 그 한 게 마음챙김이 그거 하지만 위파사나가 신수신법 하면서 우리 몸과 이 감각과 마음과 법론 이걸 갖다 불교의 그걸로서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거 자체가 필요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불교에 그게 이 안에 다 들어와 보니까 지금 이 뭐예요? 양자 물리학의 첨단이 얘기하는 게 이거니까 이거 자체가 뭐야? 우주가 이거라 이게 우주가 어디 가서 얘기해요. 그럼 이게 공상이고 그건 내가 입이 아프게 내가 이 옛날부터 강의할 때 썼던 게 우리 오늘날에 와서는 몸에서 이 몸도 식이 있는 거지 뭐 이런 모든 현상이나 우리가 우리 감각적이고 이런 거 전부 다 몸에서 느끼는 거나 그 위에 뇌를 통해서 그 거나 그 안에 이 모든 게 우리가 식이 발현되고 나오는 것은 홀로그램이라는 걸 갖다 물리학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뭐가 부정적이고 뭐하고 망상식 올라올 때 보통 사람들은 와 이제 와 이러는데 조금 수행해서 하는 그게 홀로그램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그걸 좀 보는 그 연습만 좀 해봐. 홀로그램이 몸에서 홀로그램이 올라오는 거. 감각, 본능, 추동 무엇이로서 이게 혼이 작동을 해가지고 뇌를 통해서 bak하는 이게 모든 차원의 양자 정보 이론에 이거도 하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알면은 처음엔 뭐예요? 지적으로 말다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정보가 이걸 바꾼다 이거예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위의 차원의 모든 에너지적인 걸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적인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정보가 모든 걸 바꾼다 이거예요.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어디에서 그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제대로 마음챙김에서 얘기하는 마음챙김 알아차림만이 아니라 주시적이고 내가 항상 각성적으로 주시하면서 바라보면은 오래 가지를 않는다. 뭐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도 처음에는 좀 그하다 하지만 점점 하다 보면은 뭐 어떤 게 나오더라도 다 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리고 뭐 이런 것은 다 뭐예요? 뭐 내 모든 책 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통 지혜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데 뭐예요? 홀라키적으로 홀로는 홀라키 얘기하잖아요. 뭐 이거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앞에 그거 했으니까 이건 뭐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없죠. 사실은 모든 게 우리 인간이 이거라는 게 이게 양자 정보 이론은 정보로서의 정보의 장 이걸로 설명하는 거지만 근본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에너지적인 거와 그런 식 인식 이 양면을 그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에도 신기백신 뭐 이렇게 쭉 그하고 이것이 모든 전통지혜의 어디에 현대 물리학 이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뭐예요? 여긴 양자 장역학 수정 보험 양자로 그랬죠? 근데 보험은 포함해가지고 뭐가 들어가야겠어? 이제 여기에 내가 이제는 양자 정보 이론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거라는 것을 뭐예요? 20년 전부터 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강조해온 이게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인간이 어떤 위상을 가진 존재이냐. 인간이라는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이게 이 지성계 이게 불교에서도 인간계라는 게 육도에서 중상의 위치에 있대. 인간 위에는 이제 천인들밖에 없는 거고 그 아래다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게 그리고 또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하면 뉴에이지는 뭐해서 말이 지구가 아까 내가 그래서 지구의 그것이 우리 인간이 유일한 인간이지. 서양은 특히 더 그하지. 그 외에는 이거
그러니까 뭐 영계 뭐 이렇게 하고 인간계 뭐 이 사람들도 그하고 하는데 그게 불교에서는 그리고 전통 지혜에서는 현대에서는 그 자체가 그런 식의 사고 자체가 넌센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천 삼천 세계 이 십화장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라는 게 따라서 우리 같이 고도로 지적인 또 우리 이상의 그 차원적인 문제고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이건 그런 차원에서 예를 써놓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의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영혼, 영과 혼, 주체, 영혼의 문제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래서 여기에 아니 뭐 점성과 실선에 나타내는 게 이거 자체는 우리 한 생을 가질 때가 이건 옷이나 마찬가지야 말이에요. 또 뭐 좀 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이 거주하는 궁전이다 뭐 이런 말을 갖다가 이게 불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보질 않지만 하지만 그래서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그 자체에 대한 걸 갖다 우리가 이게 다 홀론홀락기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본성인 참나와 그다음에 영과 혼 이것은 하나의 사라지도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웬만한 그 아는 사람들은 불생 불사 무생 무사 이런 얘기란 게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겉으로 보이는 이거라는 것은 한 생에 갖고 입고 있는 옷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행하는 영혼의 여행에서 마이클 뉴턴은 그런 식으로 그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의 부모와의 조연, 인연 때문에 이 세계에 왔다며 와서 이렇게 그렇게 아래로 와가지고 일생을 보면 일생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란 게 그 내가 오는 모든 전생하고 다 연관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적인 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다 그게 나의 아래아식에 있는 그것이 다 그런 식으로 그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영과 혼의 관계를 이게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건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영과 혼의 관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이것도 내가 지금 이걸 한 거는 서양의 발달 심리학적이 갖는 한계와 실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발달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영성적이거나 우리가 이게 인성이거나 자기나 이런 것에 발달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갖는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성격 장애자 같이 타인에게 해롭게 하고 자기는 자기 파괴적인 건 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축이 된 사람은. 최소한 타인은 파괴적이 아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상으로 본다 이게. 또 자기 파괴적까지 안 가고 이러면. 그럼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한 60%의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60% 사람들이 성장하지만 그 성장이니까 정상적으로 쭉 가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다 다르지만 이거 자체가 성인이 된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라이프타임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없다 이거예요. 에릭 에릭슨이 얘기하는 그 8단계 그런 거란 게 실제 현실에서 없고 실제는 성인 심리에서의 우리가 스파이럴 다이나믹적인 이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단계에 고착되고 퇴행되고 하느냐. 그건 그 사람이 바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태어나기 전에 갖고 온 그 사람의 건기와 칼마와 이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마고 이런 것도 이게 사람이 그 자체를 갖다가 좀 수행 단계로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체라는 게 그게 노예가 안 되는 거래요. 그 자체가 변하는 거래요. 보통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건 자동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번 생 아니고 다음 생도 다 그 자동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 전부 다 오늘날 그러니까 캔 일부가 얘기하는 이런 발달 단계하고 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